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오늘 이석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걸렸던 이석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혹 제가 이석증이 걸린 적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고 본인의 이석증이랑 제가 겪은 이석증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석증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석증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석증이 3번 재발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하고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석증이 잘 치료되긴 하지만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앞으로 평생 이석증으로 고생하겠구나, 앞으로 평생 어지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도 40대 초반이니까 비교적 젊은 편인데도 이석증이 벌써 3번이나 걸렸고, 그 다음에 이석증에 걸렸음에도 지금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석증으로 좀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홍보 하나만 하면, 이제 곧 제가 쓴 어지럼증 책이 출간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벌써 출간을 해서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팔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책을 꼭 구매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린 첫 번째 이석증은 2년 전쯤에 여름 가을쯤이었어요. 그날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신 날이었고, 그 무렵에 잠도 좀 잘 못 자고 뭐 신경 쓸 일이 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좀 있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어지러워서 잠에서 깬 거죠. 시계는 안 봐서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새벽 한 2, 3시, 3, 4시쯤 됐을 것 같고요. 그 순간 이제 그 직전에 한 자세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자세가 어땠냐 그러면, 바로 누워 자다가 왼쪽으로 돌아 누운 순간 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어지러워서 잠깐 가만히 있으니까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아마 30초 이내에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가라앉아서 혹시나 싶어서 바로 누워봤는데, 바로 누우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심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메스꺼움이 생기더라고요. 저야 뭐 이석증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석증 생겼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바로 깨달았고요. 그때 바로 확인하고 치료하려니 너무 졸리기도 하고 또 그냥 누워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누운 자세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아침에 깬 게 한번 6시, 6시 반쯤에 잠에서 깨서 이제 혼자서 확인을 해봤죠. 그때 이제 처음에 왼쪽으로 돌아 누우니까 역시나 어지럽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니까 그때는 덜 어지러웠고요. 이 체크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이석증 진단하는 법 영상을 보면 체크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어지러운데 그래도 후방고리관이 더 흔하니까 후방고리관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누워가지고 침대 끝으로 가서 머리를 왼쪽으로 45도 돌리고 이렇게 젖혀지게 누우니까 심하게 확 돌면서 어지러웠고, 저는 이제 그때 토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환자분들 보면 이석증 때문에 심하게 어지러워서 구토를 뭐 2번, 3번, 심지어 10번 이상 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후방고리관 이석증을 혼자서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왼쪽 후방고리관 이석증 치료 애플리 방법이라는 것을 했고요. 하고 나니까 거의 바로 머리가 개운해지고 어지러움이 가라앉는 게 느껴졌고요. 정상적으로 출근 준비해서 병원에 출근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병원에서 따로 검사를 하거나 하진 않았고, 이후에 잔잔한 어지러움이 한 2, 3일 가다가 어지러움은 깨끗하게 좋아졌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 달쯤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이석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 달 간격이어서 이석증이 완전히 좋아졌다가 재발한 거일 수도 있고요. 방구리관에 있던 이석을 이제 이석기관에 빼놨던 이석이 다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마찬가지로 자다가 왼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어지러워서 왼쪽 역시 후방고리관 이석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또 깨가지고 혼자서 치료를 한 2번 했거든요. 근데 처음만큼 심하게 어지럽진 않았지만
치료를 해도 어지럼증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후방골이관인지 수편방골이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출근해서 혼자서 이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때 병원에 아무도 없을 때여서 도와줄 사람은 없어서 혼자 이제 검사를 했고, 제가 그때 검사한 거를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걸렸을 때 이석증 검사한 걸 볼게요.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눈에 초점을 정확하게 못 맞춰가지고 눈이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고글을 끼고 병원에서도 이석증일 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눈동자가 잘 보이진 않는데 이때 심하게 어지럽진 않았고 잠깐 보이지만 눈동자가 위로 튀죠. 이거는 이제 후방골이관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느끼기에는 왼쪽 오른쪽 해도 어지럼이 약간 느껴지긴 하는데 많이 심하진 않았고, 이때 혼자 검사하고 다시 비디오 녹화한 걸 둘러보니까 수편방골이관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이번에는 후방골이관 검사를 했습니다. 고글을 끼고 왼쪽으로 45도 돌려서 뒤로 누웠습니다. 사실 머리가 이때 완벽하게 젖혀지진 않았고, 근데 보시면 위에 끄트머리에 살짝 보이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돌면서 회전을 하면서 위로 튀는 상향 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상향 안진이 보이고, 이게 후방골이관 이석증에서 보이는 패턴인데 제가 왼쪽으로 누웠을 때 생겼고, 그 다음에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화면에서는 약간 오른쪽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환자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위로 튀는 전형적인 후방골이관 이석증 안진이 관찰이 됐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이미 여러 번 치료했고 이석증 자체도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일상생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정도의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후방골이관 이석증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도 영상을 조금 촬영이 되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뒤로 누워서 이석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금 위에 보면 이제 눈떨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석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약간 보이긴 하네요. 이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그리고 바닥으로 넘어가는 치료를 했습니다. 자세한 치료법은 제 다른 영상에 있고 좀 이따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했을 때 살짝 안질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바닥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자세는 어지럼이 사라질 때까지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있다가 바닥을 보면서 일어나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그리고 의사가 직접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혼자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혼자서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이제 다른 위험한 병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석증 치료해서 혼자서 잘 안 되더라도 혹은 조금 더 나빠지더라도 좀 감소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보시다시피 혼자서 치료에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는 또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했을 때는 실패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석증을 혼자서 치료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했을 때 성공률은 50%도 안 돼요. 하지만 또 병원에 와서 이제 시간 쓰고 돈 들이고 하는 거 생각하면 혼자서 한번 시도해 볼 법하지 않나, 또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석증 치료를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석증 재발이 한참 없었어요. 이때부터는 제가 술도 적게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달리기 좋아해서 중간에 마라톤 완주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한참 괜찮게 잘 지내다가 또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재발을 했어요. 세 번째 이석증을. 이때는 이석증이 왜 재발했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 관리도 잘 하고 있었고, 물론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던 상황이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석증이 걸렸을 때 내 이석증이 왜 생겼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의사인 저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거나 실제 연구나 책에서도 원인 미상인 경우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생겼는데 언뜻 봐서 쉽게 교정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으면 교정을 하는 게 좋겠죠. 비타민 D 부족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술, 담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쉽게 교정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원인을 잘 모르겠으면 원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석증은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이석증 영상을 보면 이때는 제가 점심 때 생겼어요. 이석증은 보통 새벽에나 아침에 많이 생기는데 점심 때 일하고 뭐 점심 먹고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뭐 바닥에 뭐 떨어져서 고개를 숙였는데 확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이때도 사실 그렇게 심한 어지럼증은 아니었어요. 근데 고개 숙일 때 좀 어지럽고 들면 좀 낫고 뒤로 젖히면 좀 어지럽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때는 제가 정식 장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이때는 후방구리간 이석증 역시 먼저 체크했는데 후방구리간은 괜찮았고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이제 오른쪽으로 튀는 눈떨림이 관찰이 되죠.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시간 60초까지만 기록을 했는데 60초 이상 길게 지속이 되는 안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봤는데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는 안진이 오히려 바로 누워있을 때보다 작아지고요. 환자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왼쪽으로 튀는 안진 이렇게 살짝 튀잖아요. 안진이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누워보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튀는 안진이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보다 더 큰 안진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팽대불응정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이 안쪽에 붙어있는 이석증입니다.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도와줘서 팽대불응정 이석증을 진단하고 이렇게 비디오를 보고 혼자서 치료를 했습니다. 어떤 치료했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치료를 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고 나서 한 1시간쯤 있다가 제가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검사하고 치료하고 1시간 있다가 재검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누웠을 때 이제 아까랑 다르게 옆으로 튀는 안진이 아까처럼 제 저명한 안진이 관찰되진 않죠. 아주 미세하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이제 눈떨림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 직후에 어지럼증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웠을 때도 이제 보시면 안진이 아까처럼 저명한 안진은 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팽대불응정 이석증은 대체로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해봐도 한 번 했을 때 치료 성공률이 한 30-40% 미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치료하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석증이 지금 생기자마자 바로 치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 효과가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이석증 치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보면 여기 이석 전복술 모음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유튜브 화면에서 재생 목록을 누르시고요. 재생 목록에서 이석 전복술 모음이 있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석증 치료와 관련된 이제 좀 짧은 쇼츠 보기 쉽게 이것만 해놨고 혹시나 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 책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마다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QR코드로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했던 치료법 중에서 처음에는 왼쪽 후방구리간 이석증이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했던 거죠.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45도 돌린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젖혀지게 눕습니다. 침대 끝에서 이렇게 확실히 누울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베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40초에서 1분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시 한 30-40초에서 1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오른쪽 바닥을 보는 자세로 있다가 일어나시면 왼쪽 후방구리간 치료가 되고, 이거를 제가 혼자서 해서 처음에 이석증 치료를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석증은 오른쪽 팽대불응정 이석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런 마사지건을 이용해서 오른쪽 귀 뒤 뼈 있는 데를 많이 흔들어서 안에 붙어있는 이석을 떨어뜨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빨리 누웠습니다. 영상에서는 조금 천천히 누웠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빨리 하고, 베개 안 베고 그냥 딱딱한 침대에 빨리 쾅 떨어지게 눕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가 한 1분 정도에서 2분 후에 이렇게 45도 천장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한 2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치료를 했습니다. 이때 오른쪽 팽대불응정 이석증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석증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나 혼자서 집에서 치료해 보실 분들은 제 이제 유튜브 영상 재생 목록에 이렇게 치료를 모아 두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석증이 걸렸을 때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다. 원인을 잘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석증은 귀에 생기는 감기 같은 거여서 원래 재발을 잘 합니다. 근데 감기가 어때요? 대부분 잘 낫잖아요. 그래서 재발을 조금 자주 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석증은 너무 잘 낫습니다. 오히려 다음 재발을 두려워하고 이석증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이석증에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심하게 어지럽게 만든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니 맞춰서 잘 드시고 잠 충분히 7시간 이상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제 책이 이번에 나옵니다. 어지럼 극복 혁명. 그래서 이석증 걸려본 제가 이석증 그리고 다른 어지럼증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그리고 그림을 많이 첨부해서 책을 썼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 링크 밑에 걸어둘 테니까 책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지럼도 저처럼 다 모두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